백 교수님. 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23일에 이렇게 임명을 받았으니까 한 보름여 그렇죠.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행보는 초기의 우려를 떨치고 아주 순항하는 것으로 예상 밖으로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지난 3일에 당 지도부, 중진 의원, 친윤계 의원은 불출마하거나 험지 출마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 뒤에 연일 특히 중진, 친윤계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전화를 걸면서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를 지금 권유를 하고 전달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을 내리세요.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전달했다 이러는데, 그동안에는 이 중진이든 뭐 당 지도부든 친윤계든 특별한 말들이 없고 다 침묵을 지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7일 날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그러한 시사가 충분히 느껴질 만한 이 보도가 나왔어요. 유상범 의원이 이제 그 MBC입니다. MBC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그 앵커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불출마를 가닥을 잡았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하니까 유상범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뭐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김기현 대표가 또 직접 직격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당 대표, 원내대표, 울산시장 또 국회의원으로서 안 해본 게 없고 영광스러운 자리였다. 이런 걸 흘렸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김기현 대표도 유상범 의원이 말한 것처럼 출마 포기나 내지는 또 험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한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보면 그 울산 남구에서 4선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선거를 보면 우리 그 고영인 교수님도 이제 언론인 출신이니까 지금 거의 한 번만 빼고요, 물갈이 폭이 많은 정당이 계속 총선에 승리를 했어요. 국민들이 이제 유권자들이 특히 계속 똑같은 얼굴을 보는 거에 대한 식상, 그리고 뭔가 신선함이라든가 프레시한 이런 모습들이 있는 정치인이 나오는 걸 또 환영하는 요즘 추세거든요.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어떤 선거 영향으로 볼 때 이번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중진 험지 출마, 불출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또 김기현 대표가 가장 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난감한 상황인데, 김기현 대표의 측근들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불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불출마를 하고 그다음 물갈이론의 선봉에 설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김기현 대표가 이 내각에 입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부 주요 그 임명직에 또 임명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마 계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이제 그 소위 윤핵관이란 말이 인요한 혁신위원장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철규 의원은 사실 2선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권성동 의원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지금 이름이 거명이 됐는데 아직까지 침묵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어떤 출사표를 이제 접어버리면 아마 그런 영향이 지금 여권의 그 국힘 중진들에게도 미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김기현 대표가 가장 뭐 지도부라고 하면은 김기현 대표고 당 대표고 윤재욱 원내대표인데, 뭐 원내대표는 또 국회를 총괄해야 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좀 뒤로 제쳐놓더라도 김기현 대표가 물꼬를 딱 트면은 그게 물꼬가 트이니까 후속적으로 잇따른 불출마 선언 내지는 험지 출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도 한두 사람만 결단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 따라오게 돼야 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김기현 대표한테도 결단을 하세요. 장수가 먼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난 보선에도 그 패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물러나야 하는데 지금 임시적으로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다면은 이 현재 특히 이제 핵심은 또 친윤계란 말이에요. 친윤계 중에서도 말씀하신 뭐 이철규
윤한홍 의원 등은 네, 윤한홍 재선뿐이 의원, 안 돼요. 예, 예. 예. 정점식 의원도 상당히 있고 또 박수영 의원 그 친윤 의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부분은 이제 장제원, 권성동, 두 분이죠. 네. 두 분인데 이분들은 왜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또 반발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반발할 반발도 수가 없죠. 안 하고 네. 지금 침묵을 지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인요한 위원장의 그런 혁신에 무언의 지원이랄까 지지를 보내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을 잘 하셨다고 저는 판단하는 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내게 되면은 국힘 쪽에 이제 분란이 조장되는 부분이거든요. 좀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두 가지로 분석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조하는 그런 어떤 형국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장제원 의원도 이제 부산 그리고 권성동 의원 이제 강원도가 아니겠습니까? 강원도 4선이고 예, 장제원 의원은 3선이죠. 삼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어떤 형국이냐면 돌아가는 추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김기현 대표가 이제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되면은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방편으로 소위 윤핵관으로 지칭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따라가는 형국으로 보이고 그리고 앞에 저희들이 그 앞에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선거에 보면 험지 출마라고 해서 이게 당선이 된 사람은 기억나는 게 이제 주호영 의원인데 주호영 의원도 대구 수성 갑을만 변경을 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그 정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타성이 있는 국회의원이 험지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만약에 되잖아요. 그러면 1+5이란 말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TK나 PK 지역은 안정적으로 공천을 받게 되면 거의 당선이 확실시합니다. 예. 그러니까 10명이 험지 출마를 했을 때 5명만 성공을 하거나 3사람만 성공을 해도 결국 국힘 쪽에 +3, +5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스타성 있는 의원들이 험지 출마를 나가게 되면 무당층이나 중도파에서는 또 신선한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지를 나타내는 네. 경향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윤핵관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이런 험지 출마나 내지는 불출마를 하게 되면은 그의 보상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낙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에 따른 보상은 충분히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 뭔가 계산을 하고 어떤 그 시점을 지금 바라보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면적으로는 용산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계속해서 기자들에게 뭐 전화도 하고 내가 권유를 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이미 내부적으로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어떤 기류가 감지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 정도 되면은 인요한 위원장의 저러한 발언들이 물론 인요한 위원장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라든가 역량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지만 여권 핵심부와의 어떤 교감이랄까 그럼요. 이심전심이랄까 이런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충분히 한두 시간이면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을 장제원이가 그 추천해 갖고 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네. 그 이진복 정무수석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인요한 위원장의 뜻이 용산과 교감을 해서 그렇죠. 나온 것이든 네. 아니면 이심전심으로 나왔던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안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치고 나왔죠. 벌써 뭔 소리냐. 정치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나왔을 텐데 반발을 안 하고 이렇게 침묵을 지키는 거 보면은 이 친윤 핵심 의원들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감히 반발을 하고 나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침묵을 지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이제 뭐 불출마한다면 또 별개 문제지만 험지 출마를 한다면 어디로 갈 건가 이게 또 고르는 게 관건이죠. 상당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관건이죠. 여론조사도 미리 좀 한번 해볼 테고 보통 우리가 시장 조사 시장 하는 조사를 것처럼 해야 할 것 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험지 출마도 나갈 때 인요한 혁신위원장한테 밀려서 나간다기보다는 당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간다는 뭔가 명분이랄까 모양새를 좀 갖추고 나가기 그렇죠. 위해서
타이밍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참 정말 그 분석을 잘 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침묵 모드라는 게 이게 반감이 있어서 침묵을 하는 게 아니라 예. 타이밍을 보는 겁니다. 네. 보통 타이밍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험지 출마를 만약 하게 되면 어느 지역이 정말 그 계산을 해봤을 때 싸울만 하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핵관으로 지칭이 되는 이런 그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권성동 의원이 원래 그 3선, 4선을 했던 지역구를 버리고 수도권 일대에 나가게 되는 이런 거를 만약에 지금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싸울만 하다고 하는 지역구에 이제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받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그 신선한 그런 정치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침묵 모드는 반감이 아니라 긍정적인 신호이고 타이밍을 본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아무리 조사를 해보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뭐 한텀 쉬어간다고 불출마 선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강원도고 인접한 이 경기도 그렇죠. 구리 하남 뭐 네. 저쪽에는 좀 강원도 기류가 강하잖아요. 경우라든가 예. 뭐 하남이라든가 인접한 그 지역이 많죠. 예. 이런 부분들 가평 뭐 양평 남양주 이런 곳도요. 권성동 굉장히 의원은 싸울 한번 만한 해볼 수 곳입니다. 있는 것이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수도권 좀 어렵고 서울 쪽에 어디 한번 해볼 만한 곳이 없나 그런 것들을 장제원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다 점검을 하고 있지 네네. 않겠습니까? 사실 장제원 의원은 학교를 고등학교를 여의도고를 나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개인적으로 예. 장제원 의원하고 잘 압니다만은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험지 출마나 수도권 내지는 서울 쪽에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 영등포도 한번 해볼 수 네네. 있잖아요. 영등포. 뭐 영등포도 지금 뭐 국회가 있는 예. 그쪽은 상당히 그렇죠.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역에 대한 탐색 또 시장 조사, 흔히 말하는 것처럼 여론조사라든가 분석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가 정식 뭐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아니고 측근들이 그 불출마 가능성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유상범 이분이 김기현 대표 시절에 수석 대변인을 한 네네, 사람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측근이란 말이에요. 네. 그것은 이제 김기현 대표 뜻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 만약 김기현 대표가 딱 불출마 선언을 시점을 봐서 하고 나왔다 한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엄청난 물갈이, 그렇죠. 물갈이의 네. 바람이 확 국민의힘을 몰아친다고 봐야 하고 아까 이야기한 주호영 같은 분이 제일 먼저 날아갈 그렇죠. 가능성이 네, 큽니다. 5선이기 때문에 네.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어쨌든 험지 출마 내지는 불출마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왜 그러냐면 기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으로서 가져볼 수 있는 큰 영광은 다 가져봤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미 울산 남구에 이 출마를 접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험지 출마 내지는 그 또 다른 어떤 임명직에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VIP 소위 말하면 핵심과의 이제 교류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김기현 대표도 타이밍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타이밍에서 내가 지금쯤 선언을 할 때가 된다라고 하면 줄줄이 그 이후에 권성동 의원이나 그다음에 이제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상당히 친윤 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동조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치공학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생물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행보가 아주 지금은 뭐 모든 언론의 초점이 거기에 그렇죠. 맞춰져 있습니다. 네. 연일 톱 기사 뭐 네. 아주 중요한 기사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또 7일 날은 여의도 짜르로 불리는 김종인 네네. 전 비대위원장을 또 오늘 만난다고. 만나고 네, 그다음에 8일에는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만나요. 대구에 내려갔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혹시 찾아볼 수도 있지 않겠냐. 어쨌든 인유한 위원장이 광폭 행보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을 그 국힘의 이제 그 전 비대위원장이죠. 이제 당명이 바뀌었지만 지금 만나는 이유는 굉장히 그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하고 3시간 동안 논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나온 이후에 나온 얘기가 신당 그러니까 이제 머물
좋은 곳이 아니라고 하면 빨리 판단을 해서 다른 길을 가라라는 조언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인요한 위원장이 이현주 전 의원하고 사실 이제 토크 콘서트를 할 때 부산을 직접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김종인 전 위원장과 만남으로 해서 그 여권에 가는 방향, 또 이준석 전 대표를 무조건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상당히 조언을 들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움직이는 역할도 좀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걸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내일 8일 날 만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홍준표 사실 대구시장은 지금 현재 징계를 이제 해지를 했지만 굉장히 지금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현 지도부하고 국힘을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내부적으로 사실 내가 본류다 국힘에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또 홍준표 의원하고 상당히 친밀도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심전심으로 이 다른 길을 가게 되는 빅텐트를 만약에 만드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도 일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를 국힘의 어른으로서 대접을 해주고 그다음에 핵심 층에서 사실은 그 홍 시장에 대한 애우 그리고 어떤 생각이 굉장히 그 지극하다라고 하는 걸 전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결국 범여권의 확충 그리고 이탈 방지 이런 차원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충원 참배 그 박정희 대통령 참배 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또 조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요한 지금 위원장이 분석하신 것처럼 홍준표 시장을 만나고 또 상경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정치적인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인요한 지금 혁신위원장의 행보는 강폭 행보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어떤 그 메시지 전달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역할을 충분히 함으로 해서 국힘 쪽이 총선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총선 승리에 어떤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신당 창당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딴 살림 보따리를 쌌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뭐 김종인 퀴즈라고 하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억하심정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준석과의 어떤 화해 노력이랄까 이런 것이 거중조정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인요한 위원장이 그런 행보를 보임으로 인해서 신당의 명분을 완전히 뺏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데다가 지난번 부산까지 토크 콘서트를 하는 이준석을 찾아갔는데 이준석의 여러 가지 예의에 어긋난 그런 행보들이 이준석한테 아주 역풍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이현주 전 의원하고의 이제 토크 콘서트에서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이 가장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사실은 그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기 위한 행보를 보였지 않습니까? 1시간 30분이나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우리나라는 장유서나 유교적인 문화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외국이 그 뭐 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직책을 떠나서 나보다 연배인 인생 선배가 오셨으면 사실은 애우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 거 없이 오히려 영어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일종에서 비판하는 인종차별적 요소 3대가 지금 한국에서 지금 출생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다녀왔지만 한국인이거든요. 기와 특1호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정중하게는 못할 만큼 최소한의 A는 갖췄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석에 앉아있어 아래쪽 의자에 앉아있는 인요한 위원장을 상대로 상당히 그 비인간적인 그런 어떤 모멸감을 줬다는 하는 측면이 결국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한테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고루 각계각층에서 굉장한 비판,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지금 젊은 세대에서도 너무했다. 그리고 이종환 위원장이 사실은 국민적으로 보면 굉장한 인기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어떤 그 정치셈법을 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특히 또 가장 아픈 거는 지금 국힘 쪽이나 이 여권 쪽에서는 루비콘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 지칭해서 진짜 환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런 그렇죠. 부분이 그것도 결국은 영어로 표명을 했죠. 그래서 환자는 서울에 있다고 하면서 네네. 리얼 뭐 예, 페이션트인가. 더 리얼 페이션트라고 해서 진짜 환자라고 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폄하를 떠나서 예의가 없고 그 다음에 너무 그 정치적으로 지나친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욕심을 내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이런 비판을 한번 새겨 드려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